자,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자, 500에서 600km를 날아갔다고 하는데요. 이게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스커드 계열의 그 미사일은 뭐 5, 600km 정도 간다면은 뭐 성공이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스커드 미사일 발사를 가지고 성공이다 아니다고 할 그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, 스커드 자체는 북한이 여러 많은 대수를 갖고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오늘 이 시점에서 발사를 한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? 물론 뭐 그 여러 가지 그 시험 발사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, 이래 볼 수가 있지만, 그러나 최근에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미국과 같이 사드 배치를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? 네. 여기에 대해서 그 북한이 그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직접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곳에 자기들이 그 군사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엄포 아닌 엄포를 사실 놨다고 볼 수가 있죠. 이것을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그 위협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스커드 미사일을 나름대로 시험 발사를 하면서 이것이 그 말뿐인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군사 공격을 할 수 있다, 포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시위의 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. 네. 자,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발사를 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. 이곳에서 네. 특히 발사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거기에서 뭐 특별하게 시라기보다는 북한이 이제 남한을 혹은 그 미군 시설을 겨냥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비교적 가까운 데서 우리 남한을 공격을 할 수 있다. 네. 그리고 또 가까운 곳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떨어진 데서도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군사적 시위 표현이 아닐까,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네. 자, 최근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걸 두고 북한이 우리가 앞서서 좀 공격을 하겠다,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, 이런 위협과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? 물론 그렇죠. 북한이 사실은 뭐 사드 배치 장소를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위협 수준에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. 왜냐하면은 북한이 이곳을 직접적으로 군사 공격을 한다면은 그야말로 그 확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북한이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러나 이제 그것을 위해서 말뿐인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내부적으로 이 스커드 발사, 소위 이제 우리 남한을 600km 정도 되면은 상당한 부분 남한을 전체적으로 사거리 커버를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한번 시위를 했다, 이래 볼 수가 있죠. 네. 자, 이번 미사일이 스커드계 미사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스커드계 미사일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알려주시죠. 스커드 계열은 이제 비교적 그 단거리에 속하면서도 한반도 전체를 어떤 의미에서 사거리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이미 5, 6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히 일찍부터 북한이 미사일 계열에서 이제 그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가 있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북한이 이런 스커드 계열의 이런 그 단거리 미사일, 이것이 상당히 그 위험성을 줄 수 있는 우리한테 그런 대표적인 미사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 스커드계 미사일은 사드로 어떻게 방어가 가능합니까? 그거는 사드는 이런 그 단거리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, 네. 비교적 이제 무수단이라든가 이런 그 중장거리 미사일에 그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스커드 계열은 뭐 이거 외에 뭐 팩2라든가 이런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은 또 다른 형태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그 우리도 나름대로 방어 체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. 네. 자,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에서 600km라면 이 부산을 포함해서 남한 전 지역을 타격이 가능하다고 군이 밝혔는데, 실제로 네네. 위력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? 위력 자체는 이제 뭐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자체를 굉장히 많은 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
실질적으로 북한이 이걸 가지고 이 남한을 주요 지역을 공격을 한다면은 상당히 우리한테 그 타격을 입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북한이 실질적으로 이걸 스커드 미사일 자체를 발사를 한다든가 이런 그 발포 움직임이 보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킬체인이라든가 KAMD라든가 이런 그 형태로 해서 이것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사실 되거든요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실제 마음만 먹는다면은 뭐 일시에 상당한 부분에 우리 주요 뭐 대도시라든가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이 대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. 네. 자,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게 13일이지 않습니까? 네네. 6일 만에 무력 시위가 발생을 했습니다. 앞으로 또 무력 시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? 아마 이거 비슷한 형태의 무력 시위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안 그래도 북한이 그렇다면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대북 전단 살포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그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지역에다가 자기들이 그 군사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해서 뭐 대공포 형태로 이쪽으로 이제 위협 사격 비슷하게 사실 한 적이 사실 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이런 것을 그 위협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될 것 같아요. 네. 뭐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군사 공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러한 그 스커드 미사일이라든가 이 그 단거리 미사일 이런 것을 시험 발사하는 그런 형태로 이 소위 이제 성주 지역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 위협을 할 가능성 그런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이렇게 네. 함으로써 성주 지역 사람들을 뭐 나름대로 이간시킨다든가 그리고 반정부 투쟁을 보다 더 그 가속화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부추기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죠. 자, 계속해서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 어떻게 국제사회 분위기가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북한이 사실 이런 어떤 군사적 도발이나 실질적인 도발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북한은 아마 국제적으로 여러 형태로 그 제재라든가 이런 압박의 어떤 그 강도 이런 것이 훨씬 더 그 강해질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뭐 내부적으로 그냥 시위를 할지언정 실질적으로 이 군사적 도발 이런 그 포공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또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는 또 국방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